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상대 교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엊그제가 추석이었는데 고향에는 편히 다녀오셨습니까? 추석 연휴 내내 화천대유 그걸로 날새다 오진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번 추석 기사가 화천대유 하세요 하면은 천화동인 하세요, 그게 답이랍니다. 굳이 해석하자면은 일확천금 대박 나세요라는 인사에 편하게 돈 많이 버세요라는 답례였다고 합니다. 그 통에 문재인이 어디 갔는지, 문준용이가 양구에서 또 7천만 원을 지원받았느니, 주사파 정권 4년간 50년 만에 기업이익이 1000- 성장을 했느니, 박지원과 조성은의 썸씽이 어찌 되었느니 싹 다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속이 타고 말라가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세계 질서는 이제 냉전시대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유엔에서 동맹인 미국 편은 안 들고 현 세계 질서가 잘못되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중국 편을 들면서 반미,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선언이나 다름없는 종전선언 제안을 외치고 자빠졌으니 이 나라가 과연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선언이 왜 우리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여기에 여당 대표, 외교부 장관이란 작자까지 한 목소리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그것도 억지로 미국 한복판인 유엔까지 가서 동맹인 미국을 자극하며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을 도박판에 한복판에 몰아넣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7시간 만에 김여정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종전선언은 흥미있고 재미있는 제안이라고 좋은 발상이라고 하며 압박했습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이 정부,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는 대중전선의 쿼드 4개국 정상들이 첫 대면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위성 데이터 공유, 고위직 사이버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는 등 우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영국, 호주 삼각동맹인 오커스가 발족했고, 상호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에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최근 미 하원에서 처리했고,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에는 인도 태평양 첩보지휘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진영 반중연대에 우리만 친중 종북으로 국민정서와 세계질서 재편에 역행하면서 국익을 해치고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미국 1강 체제가 도전받는 가운데 자유민주체제와 공산독재 체제의 냉전 2.0이라 불리우는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국가 명운이 걸려있는 선택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산독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자유민주 진영의 선봉이 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력 상승의 기회냐, 국가 몰락의 위기냐, 구한말의 상보다 더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며칠 전에 미 행정부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10월 1일을 US 코리아 얼라이언스 데이, 즉 한미 동맹의 날로 제정하고 미국의 공식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만이라도 우물한 깨구리 신세가 되지 말고 지구촌이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알고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과 남북 대선 쇼를 하지 못하게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 폭탄 230조 원에 자영업자, 기업, 부동산, 주식에 영끌이한 청년층의 위험한 대출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주집 시장 사장처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수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도 매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 88% 재난지원금 11조 원은 속도전으로 처리하면서도 포가 안 되는 자영업자 대책은 질질 끌고 있습니다. 탈원전 하더니 드디어는 내달부터 한전이 전기요금을 가구당 월 1,050원 올린답니다. 값싼 전기요금이 우리의 주요 경쟁력이었는데 이놈의 탈원전 청구서가 언제 오나 했더니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탈원전 하면서 LNG 발전 비중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원전은 30%에서 23%로 떨어뜨리는데 국제 LNG 가격이 3배나 뛰면서 한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8년 만에 전기료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LNG 가격이 안 떨어지면 전기료는 내년에는 더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정용 도시가스, LNG, 휘발유 줄줄이 오를 것이라니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의 고지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벌써 잊혀져가는 듯한 부동산 문제도 이 정부 들어 93% 이상 집값이 뛰고 26번의 대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후에 임대차 보호 3법의 실패로 전월세까지 폭등하는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래도 선무장 사람 잡는 부동산 정책을 고집합니까?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 고용의 악화는 특히 청년 일자리부터 질 좋은 일자리까지 꼬리를 감추고 알바형, 복지형 노인 일자리로 채워졌으며 소주성 최저임금제 52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알바 자리도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벼랑으로 몰아냈습니까? 안보 문제는 이제 이야기도 할 수도 없을 만큼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도 핵을 재가동해도 이 종북 종중주사파 정권은 남북협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감싸기부터 하면서 오히려 대북 지원을 늘리겠다는 등 남북 이벤트만 궁리하면서 대선용 남북 이벤트가 혹시 물 건너 갈까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한치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한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똑똑히 봤고 우리가 아무리 SLBM을 성공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안보가 무너진 대한민국 군대가 사기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실컷 밥상에 올랐을 화천대유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휘대의 민간인 합동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사기 사건으로 언급하기도 부끄럽지만은 금덩어리 땅을 빼앗긴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조사해서 수익금을 환수해달라고 청원해서 하루 17만 명이 동의했지만은 그 청원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다 똑같은 도둑놈들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주도한 관민합작 땅 투기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가 이재명이 수사라고 설레발이 치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유동규 없이 수사가 됩니까? 결국 대선까지 시간 끌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들은 추후 분명히 큰 사건으로 터질 것을 알고 힘 좀 쓴다는 자들을 한 자리씩 줘 앉혀놨는데 그 면면을 보면은 이재명의 무죄 때린 권순일이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하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운 박영수, 자기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목소리 높인 김수남 등등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자들이 여당, 청와대, 법무부 등의 각 관련 부서에 방어막으로 코 깨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자고로 돈 먹은 놈은 말이 없습니다. 청와대도 말이 없고 여당도 말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결국 지들끼리 신나게 헤쳐먹은 겁니다. 원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기 땅을 시세 반값으로 후려쳐서 빨리 나가면은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를 하며 거의 강제로 토지 수용을 당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하소연해도 헛일이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사기를 당하고 쫓겨난 그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날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허공의 메아리였고 돌아온 건 정가훈 목사님이나 김경주 총장님 그리고 손상대를 비롯해서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우파 인사들이 투옥되고 탄압받았습니다. 지금도 다들 열심히 재판받고 조사받으러 다닙니다. 언론중재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화문 일대의 철제 펜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코로나 방역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면서 모이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말 아닙니까? 자, 여기에 정권 교체밖에 답이 또 있습니까? 국민혁명밖에 답이 또 있습니까? 정권 교체로 국민혁명을 완성하려면 첫째로 대선 승리를 목표로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을 제일 우선위에 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불법 탄핵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체제 탄핵에 희생되어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 석방하고 명예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여망이 왜곡되어 프로그래머가 지도자를 뽑지 않도록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해서 처벌하고 아예 부정선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규명 없이 다음 대선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후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미군 철수를 외치는
종북, 종중주사파 국회의원 47명을 보십시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선언이고 평화협정은 항복선언임을 모르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기에 역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내쳐야 합니다. 동시에 법치와 공정을 기본 철학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승리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제외되면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후손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북한 체제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희망을 잃은 2030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지만은 누가 그것을 걱정하고 대변해 줍니까? 바로 국민혁명당입니다. 12대 정책 공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맙시다. 발을 동동 구르지도 맙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직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승리해야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배나라를 수용하며 자유의 가치와 그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국민혁명당이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1천만 당원에 즉시 가입해 주십시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즉시 가입해서 함께 갑시다. 그 결만이 국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고 그것이 시대가 주는 마지막 사명인 국민혁명이며 우리가 완수해야 될 임무입니다. 비록 짐이 무겁고 길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함께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그날까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